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 하늘은 높고 마음은 조금 느긋해지는 계절, 천고마비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다른 말로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음의 양식을 채우기 참 좋을 때입니다. 다들 요즘 독서 하시나요? 오늘은 가을과 어울리는 이야기,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첫 곡 들으면서 출발해 볼게요. 오늘의 첫 곡은 SG 워너비의 한여름날의 꿈. 널 사랑하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영원히 너만을 지켜주고 싶어. 너 대신 내가 아파주지 못해서 그게 제일 미안해. 하늘에서도 눈이 내려와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예뻐서 주는 선물인가봐. 너와 나를 위해 나 울지 않을게. 너를 위해 웃을게. 네가 하는 말이면 다 들어줄게. 다시 태어나 누굴 사랑할 때도 나는 너였으면 해. 하늘에서도 날 잊지는 마. 너 없이 나 어떻게 살아가라고. 내가 없어도 행복해야 해. 나 만날 때까지.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
네, 오늘은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도 주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주디 평소에 책 자주 읽는지요? 책이요? 네, 책이 뭐죠? 네, 저도 이 대본을 적으면서 네.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저도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거 둘 다 안 읽으면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본을 많이 작성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자주 안 읽는다면 어떤 책을 마지막으로 읽었는지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책 읽은 지는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해요. 네. 네. 얼마나 되셨나요? 일단 마지막으로 읽은 책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네. 그 장르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추리 소설이었어요. 추리 소설이었는데 그 되게 추리 유명한 건가요? 맞아요. 유명한 건데 그 작가분이 되게 유명하세요. 그 일본 일본 케이콘가 그분인가? 저도 이제 책이랑 담을 쌓다 보니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작가분이 여자분이셨던 것만 제가 기억이 나요. 여성분이시구나. 네. 그래서 그 추리 소설을 읽었던 게 제 마지막 독서의 네. 기억이고 한 읽은 지 3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항상 좀 읽어야지 하는데 네. 마음처럼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평소에 장르는 그쪽 추리 소설 쪽을 좋아했던 거예요? 맞아요. 어. 그래서 만화책은 가끔씩 봤었거든요. 그 만화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제가 코난? 제일 코난? 코난이 아니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그 라이어 게임이라고 그런 일본 만화책이 있는데 네. 그게 애니메이션인지 일본에서 그 드라마처럼 이제 제작이 된 것도 또 있어가지고 그 드라마로도 한번 봤었고 만화책으로도 좀 봤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추리소설류 책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장르는 있으시네요. 그럼요. 아무리 담을 쌓았어도 그나마 관심이 가는 장르는 좀 있어가지고 네, 잘 안 읽을 뿐이지.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책을 자주 읽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네. 저도 추리 소설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책을 그래도 최근에 이제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읽기는 했었는데, 네. 네, 저도 이제 요즘은 좀 그런 거를 보려고 해요. 약간 돈 버는 거, 어느 거요? 돈 버는 거. 돈 버는 돈 재테크류. 네, 그런 책을 좀 볼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좀 사람의 인간에 대한 그런 책을 조금 읽고 싶기는 한데 그래서 네. 집에 책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최근에 예비군 갔을 때 네. 이거를 다 읽고 오자. 오. 그래서 책을 들고 갔는데 네. 정말 한 3쪽 읽었나? 바로 잠이 들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네. 또 예비군 가면은 어쩔 수 없죠. 그쵸. 아침에 피곤하니까. 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저도 추리 소설 이런 거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좀 책과 담을 좀 쌓았지만 그래도 뭐 도서관에서의 추억 아니면 뭐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 그래도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래요? 네. 어떤 이거는- 에피소드인가요? 이거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학창 시절에 네. 지금은 이렇게 책을 안 읽었지만 학창 시절엔 그래도 이 1년 동안 100권 이상 책을 읽었어가지고 오. 그 이제 책 독후감도 이제 100개 넘게 작성을 해서 이제 학교에다 내고 그게 생활기록부에도 좀 올라가고 그랬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운이 좋게 그 학교 도서관에서 그 사서 봉사를 하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 학생이요? 100권, 네, 오. 100권 넘게 읽은 학생들 중에서 거기서 이제 봉사 시간을 채울 수 있게 학교에서 배려를 해준 게 있었거든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마침 100권 이상 읽고 이제 독후감을 제출을 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별이 돼가지고 도서관 사서로 이제 봉사를 할 수 있게 됐었던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서 하면서 재미난 일 없었나요? 재밌는 일보다는 화나는 일들이 좀 많았죠. 아, 여기 있어야 할 책이 이제 다른 곳에 꽂혀 있다던가. 네, 다른 학생들이 이제 읽어놓고 아 여기쯤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꽂아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사투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없으면은 그 근처에 반드시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아오고 다시 재배치를 하고 그랬던 거를 조금 기억이 좀 나네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저는 제가 어릴 때 제 학창 시절 때 저희 어머니께서 네. 그 학교 사서 선생님을 하셨었어요. 아. 네. 그랬어가지고 정말 학교가 끝났는데 집에도 못 가고 와서 책 읽어. 아. 약간 그랬어서 이게 책을 담쌓게 된 계기가 아닐까.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 어머니께서 그 일을 하실 때 그때는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책 100권씩 읽고 막 그랬었는데 초등학교 때라 너무 얘기기는 하지만 그때 졸업할 때 그 6년간 제가 읽은 책을 네. 대출 권수를 보니까 네. 1000권 정도가 거의 다 되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책을 정말 많이 읽었구나. 내 평생 읽을 걸 다 읽었다. 그러면 혹시 그 중에 기억나는 책도 있으세요? 그 중에 저는 그때 그 판타지 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오. 그래서 뭐 나니아 연대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책으로 한 번씩 읽어봤고요. 근데 웃긴 게 또 해리포터는 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해리포터는 안 봤고 막 나니아 연대기 뭐 그런 거 많이 봤었고 국내에도 제법 약간 뭐 시리즈물은 아닌데 그냥 단편으로 해서 그렇게 뭐 판타지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가미한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런 게 참 재밌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추리를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뭐지? 항상 그 도서관에 있다 보면 네. 그 왜들 그렇게 그 Y 성책을 다들 그렇게 좋아했나? 네. 그래서 막 다들 막 그 구석에서 킥킥거리던 거 그런 게 참 많이 보였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책과 관련된 도서관 관련된 에피소드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꼭 책을 읽어야지 어머니가 이제 너 이제 집에 가 해가지고 집에 가고 네. 같이 또 이제 집을 가는 건 아니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 야간까지 야간 도서관을 운영을 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늦어지면 이제 그냥 제가 먼저 집에 가 있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좀 나네요. 저도 그렇게라도 책을 읽었어야 됐는데 아유 아니요. 지금 저는 진짜 머릿속에 네. 이제 제가 수디한테 여쭤봤잖아요. 기억나는 책 있냐고. 저는 만약에 수디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말 기억에 남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얘기하다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네. 혹시 책 보고 울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책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책 보고 이제 처음 울었던 책이 생각이 나요. 어떤 책이죠? 이게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오즈의 마법사? 아니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어제 분명히 대본 쓸 때는 생각이 났었는데 네. 그 양이랑 늑대가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양이랑 늑대 나오는 애니메. 양이랑 늑대요. 그 약간 막 뭐 별에는 밤 약간 이런 느낌의 그거였는데 뭐 아기 돼지 삼형제 이런 느낌은 기억났어요. 폭풍우 치는 밤에. 폭풍우 치는 밤에. 네, 이거는 그 원래 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션화도 돼가지고 나중에 영화관에서도 상영됐던 뭐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폭풍우 치는 밤에 그걸 읽고 네. 그 마지막에 너무 이제 슬퍼가지고 막 엄마한테 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제목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뭐 뮤지컬도 있고 막 그러네요. 네, 맞아요. 영화도 있고. 네, 그래서 책이 좀 재밌습니다. 이런 거라도 저도 하나 봐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두 DJ의 책과 관련된 이야기
책과 담쌓은 이야기 한번 듣고 오셨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곡은 검정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 왜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였나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그댄 내가 불쌍한가요?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 게 내 맘이라면 알아줄래요? 그렇다면 대답해줘요. 그대가 숨겨왔던 아픈 상처들 다 내게 옮겨주세요. 지치지 않고 슬퍼할 수 있게 나를 좀 더 가까이 둬요.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사실 난 지금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왠지 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아.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 네, 관련 뉴스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게임 문화재단은 신구 도서관재단과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를 모델로 한 독서 권장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쉿 승리의 비밀 독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층의 독서 습관 장려를 목표로 합니다. 페이커 선수는 독서를 시작한 이유는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게임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고 프로게이머를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된 것도 책 덕분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독서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 문화재단이 또 청소년층의 이 독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뉴스를 하나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독서는 어떤 분야에서나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노을의 함께. 우리 기억 속에 늘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주는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날들, 그럴수록 사랑을 내세웠지.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고 싶었던 적 얼마나 많았었니. 너를 보면서 참아야 했었을 때 난 비로소 강해진 나를 볼 수 있었어. 함께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 네, 계속해서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독서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가을이 되니까 저희 동네에도 약간 그런 걸 하더라고요. 독서 토론? 진짜요? 네, 제가 사는 그 지하철역 근처에 광장이 하나 있는데, 네. 어제였나요? 네, 어제네요. 어제 이제 그 광장 근처를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 작가분들, 책 작가분들 두 분과 이제 뭐 시민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아가지고 그 독서 마라톤 대회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5시간, 6시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책을 읽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잠깐 10분씩 축하 공연 있고 1시간마다 그런 걸 보고 저런 걸 생각보다 또 많이 하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 대단하다. 안 춥나? 춥진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었는데 어쨌든 요즘 이런 독서의 매력 그리고 네. 독서를 이제 좀 좋아하는 저희 나이대 분들도 꽤 많잖아요. 요즘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독서의 힘에 대해서 어쨌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독서가 얼마나 좋은지, 그쵸. 독서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 14년간 약 7만 명의 뇌를 추적한 일본의 뇌과학자는 하루 2분씩 매일 한쪽에서 두 쪽만 읽어도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이런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2분 또는 매일 한쪽에서 두 쪽만 읽어도 뇌가 10년은 젊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에게도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자기 전에 뭐 책을 읽어보려고 할 때 책은 수면제다 해가지고 몇 페이지 못 읽고 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쨌든 도움이 된다고 이제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과학적인 증명까지 또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참 뭐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뭐 꼭 굳이 연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머리로 알다시피 뭐 앞서 뉴스에서 나온 페이커 선수라던가 또 최근 한화이글스의 주역 문현빈 선수도 지난해부터 SNS를 삭제하고 독서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독하다. 네, 고등학교 선배의 권유로 이제 독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본인 말로는 인터뷰에서 독서 덕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 뭔가 이 SNS랑 거리도 멀어지고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멀어질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한창 책을 많이 읽을 때는 뭐 표현력이라던가 맞춤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없었고 막힘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책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한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점점 맞춤법에 대해서 이게 맞았나? 한 번씩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 뇌가 굳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읽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 또 저희는 근데 기사 읽는 걸로 좀 안 되나요? 도움이 또 되기는 하죠. 그렇죠. 세상 굴러가는 것도 또 알기도 하고 하나하나씩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쵸.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책 읽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세상에 너무 재미난 게 많습니다. 맞아요. 책을 읽기가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아까
제가 그래도 만화책은 좀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로라도 시작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동의합니다. 저도 막 삼국지 이런 거 줄글로 보라 그러면 안 읽거든요. 근데 네. 저도 삼국지는 그 만화로 해서 다 봤어요. 네. 만화가 그래도 뭐 아예 진짜 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오히려 조금 더 감정적으로 잘 전달이 되니까 만화책이라도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독서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어서 이제 독서량 감소와 요즘 논란이 되는 문해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또 새로운 게 등장을 했더라고요. 어떤 거죠? 네, 우천시가 어디예요? 라고 하는데 그 우천시. 비가 오는 거 우천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도 우천시가 있어요? 하면서 우천시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심심한 사과나 뭐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한다던가 사흘을 사일로 착각한다던가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우천시는 조금 신선하네요, 네, 이거는. 괜찮네 똑똑하네 하면서 이제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사화도 되고 했던 이런 독서량 감소, 문해력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환경으로 점점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독서량 감소, 문해력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꼭 문제냐라고 하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봤더니 네. 언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막 한자를 병행을 해서 막 사용을 하다가 점점 이제 한자를 안 쓰게 된 것처럼 그냥 지금도 이제 뭐 사흘, 나흘, 뭐 심심한 사과 뭐 이런 것들도 다 좀 그 시대만에 자주 쓰는 표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바뀌어 가면서 이제 점점 안 쓰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언어 같은 거는 구성원들끼리의 약속, 하나의 약속인 셈이니까 이 약속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고 우리가 사실 저희 어릴 때에도 막 뭐 나쁜 말, 새로운 말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지금에 나오는 그런 것들도 사실 이 기성세대가 바라봤을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 이 세대들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 네. 저는 처음에 테토녀, 애견남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뭔 소리야 저게?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신조어를 하나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저는 그런 단어들을 보고 뭔 소리라는 거야? 이래도 이제 그쪽에서 반대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 따라가지도 못하는 늦춰진 사람.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또 좀 너무 심각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수준까지 문해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M4의 널 위한 멜로디. 첫눈에 반했다면 안 믿을까봐, 사랑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울까봐, 힘들어도 참고 마음을 감춰도 자꾸만 티가 나는 걸 어떡해. 이제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감추는 게 힘이 들어서 그댈 향한 내 맘 고백하고 싶어.
제발 사랑으로 채운 한 사람을 위한 이 노래 널 위한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언제나 불러주고 싶은 이 노래 허락해줘 제발 받아줘요 내 맘 그 누구보다 더 잘할게 널 위한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그대만 있다면 나는 행복해 함께라면 충분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난 오직 그대뿐 그대 나의 마지막 사랑 그대여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영원히 그대만을 사랑할게요 믿어줘요 제발 그대 없으면 난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 그대여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절대로 그대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아 내 전부를 걸고 약속할게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나 그대를 사랑해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 네, 관련된 뉴스 이번에는 주디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충청권 초중고 10곳 중 6곳 이상은 사서교사조차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전국 46%의 학교에 사서교사,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사서교사 증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등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초중고 여기에서 46% 학교, 무려 46% 학교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 기사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참 아이들 요즘 책을 정말 안 읽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맞아요. 봐도 사실 재미난 게 너무 저조차도, 많잖아요. 네, 저조차도 안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진짜 이 모바일 디지털 환경이 너무 발전을 하면서 정말 도서관에 가는 친구들이 있기나 할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시간 있었어요? 어릴 때 뭐 1시간 학교 다닐 때 1시간은 네. 꼭 도서관에서 그냥 책 읽는 시간. 학교에서는 없었고 네. 저는 그때 살던 집 주변에 그 국립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주말마다 가족끼리 거기를 가긴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책도 읽고 다 못 읽은 거나 아니면은 빌리고 싶은 책이 있으면은 또 인당 2권씩 빌릴 수가 또 있었어서 거기서 이제 빌려와서 집에서도 읽고 학교에서도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저는 어릴 때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학교에서 주에 1시간씩은 네. 꼭 그 도서관 가서 책을 읽는 시간? 학급마다 그렇게 편성을 해줘서 좀 도서관 문화에 대해서 좀 적응할 수 있게 조금 그렇게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그런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 근데 듣고 보니까 저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이제 도서관에 반 전체가 내려간 기억이 몇 번 있었어가지고. 그쵸. 네. 네. 그래서 요즘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문해력 문제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 시간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법 많은 학교에
또 사서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저도 이 기사는 좀 보고 놀래가지고 이건 조금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Fly to the Sky 너를 너를 너를. 모든 걸 죽어도 한없이 모자랄 만큼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너를 보내야 하는 오늘이 태어나 처음 두려워. 참 바보 같아 난 너와 나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거라 믿었나 봐. 그럼 너를 잃고 난 혼자서 어떻게 아무것도 해낼 자신이 없어.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편하게 너를 보내지 못하나 봐. 어린애처럼 소리쳐 울며 보채야만 내게 돌아올 수 있겠니. 내 가슴 속을 다 뒤집어 보여준다면 까맣게 타버린 내 맘은 아직 너를 사랑해. 잡을 수 있다면 남자답지 못해도 상관없어.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편하게 너를 보내지 못하나 봐. 어린애처럼 소리쳐 울며 보채야만 내게 돌아올 수 있겠니. 이렇게 가슴이 무너질 듯이 흘려도 갈라진 사랑을 깨물고 이제 보내줄게. 나의 사랑이 아직 어려서 편하게 너를 보내지 못하나 봐. 어른이 돼도 전하지 못한 사랑이 네가 없인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어른이 돼도 사랑하지 못한 내 사랑이 네가 없인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나는 I just can't live without you in my life.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 네,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즘 진짜 책을 읽는 것보다 뭔가 그냥 보는 것 혹은 또 AI의 요약이 익숙해진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다시 책과 좀 가까워지려면, 책과의 담을 허무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화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화책. 네, 저도 사실 처음부터 뭐 지금은 많이 보는 편이 아니어서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처음부터 추리 소설을 좋아하지는 않았어가지고 근데 뭐 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드라마로 시작을 해서 네. 생각보다 재밌는데 해가지고 이런 관련된 책들이 있을까 해서 찾아본 게 이제 그 라이어 게임이라는 만화책이 있었고 그 만화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추리하는 거나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어서 추리 소설은 누가 좀 잘 쓰지 하고 찾아보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의 책을 이렇게 접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입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화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깊게 보려면은 아무래도 미디어와의 거리를 조금 더 둬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맞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책을 읽은 뒤로 그 책 제목도 기억도 못하고 작가가 누군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와 좀 더 멀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조금 비슷한데 일단 책과의 접근이 어려우면 일단 가볍게 만화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이 스마트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이 작은 거 하나로 너무 많은 걸 재밌는 걸 너무 많이 알 수 있고 세상에 또 너무 재밌는 소식,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어쨌든 너무 이런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이 삶을 조금 벗어야 다시 책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가끔씩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면은 네. 휴대폰으로도 이제 그 이북 같은 걸로 보는 맞아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전자책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엔 휴대폰으로도 저렇게 보는구나 하고 맞아요. 독서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짝 컬처 쇼크 아닌 컬처 쇼크가 그리고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요. 들고. 네. 이 휴대폰으로 보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책을 들고 타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존경의 대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은 이런 시대인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가능할까요? 사실 제가 연초에 그래도 분기별로 책을 한 권씩 읽어보자 뭐 이런 계획도 그냥 대충 러프하게 세워봤었는데 네. 야 분기별은 무슨 반년에 한 권도 못 읽었어요. 심각하죠. 한 달에 한 권. 지금 제 마음가짐이라면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머니가 사실 그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 독서 모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모이셔가지고 네. 이제 책을 정해서 읽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러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저도 책을 진짜 읽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을 때는 진지하게 이제 시간만 맞으면은 엄마랑 같이 가서 한번 해볼까? 이 생각도 해봤는데 확실히 마음가짐을 갖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하려면은 일단은 시작부터 그냥 질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지르지 않은 탓인가 이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참 이게 실행력이 정말 중요한 걸 저희도 머리로 알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두 DJ들의 마지막 얘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조성모의 아시나요?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마 그대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을 아시나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대 오가는 그 길목에 숨어 저만치가 않은 뒷모습이라도 마음껏 보려고 한참을 서성이 나였음을 왜 그런 얘기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가슴이 아파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 그저 아무것도 그대 모른 채 지금처럼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그리구나. 아시나요? 얼마나 힘겨웠는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듣지 못하는 병이라도 들면 그때 말해볼 수 있을까요? 모르셨죠? 이렇게 아픈 내 마음 끝내 모르셔도 난 괜찮아요. 그댈 향한 그리움의 힘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대가 없으면 나도 없죠. 몇 번을 다시 태어나고 다시 떠나도 그댈 만났던 이 세상만한 것은 없겠죠. 여기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건 그대가 머문 흔적들 때문에 아마 슬픈 오늘이 같은 하늘 아래 그대와 내가 함께 서 있는 마지막 날인 건 그댄 아시나요?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 네, 오늘 일상을 잊은 그대에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오랜만에 책 한 권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저희가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요. 뭐 두꺼운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하철에서 몇 줄
잠들기 전 몇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하늘이 높아지는 계절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높이 그리고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